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가 연준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네, 연준이 그나마 발표하면서 내년도에 이제 금리 인상 없을 것 같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강력히 시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주시장은 뭐 계속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죠. 물론 이제 무역 협상의 나름의 시한이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는 네. 15일 앞두고 뭔가 좀 긴장된 건 분명하지만 오늘 주시장에 그나마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그나마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3일 만에 네네. 소폭이나마 주가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좀 사라지고 그러니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좀 금값이 올라가는 그런 정도가 오늘 시장의 큰 틀에서 보면 특징이 되겠고요. 섹터별로 보면 오늘도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술주들의 반등하는 정도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역시 연준 얘기 물론 올해 있었던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적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금리의 어떤 동결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점도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점도표란 거는 연준의 위원들이 내년이면 내년 후년에 어떤 금리 예상치를 찍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좀 네. 작아서. 네, 어찌되었건 중요한 거는 지금 첫 번째 점이 막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올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내년 후반에 네네. 계속 보이는 건데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와, 점도표가 이렇게 일치하는 일도 흔치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뭔가 좀 자신감을 얻는 거죠. 네네. 지금은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금리가 내려가길 원하지만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쪽에 있는 분들이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상황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주시장이 좀 조금 올리는 그런 요인에 따라 보셔야 되겠고요. 네. GDP의 전망치는 이제 내년 전망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로 이제 똑같겠고요. 올해와 내년에 실업률은 조금 내렸습니다. 실업률이 내려간 것은 경기가 좋으니까 실업률이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물론 이 3.62가 됐건 5가 됐건 4가 됐건 계속 말씀드리면 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한 2% 조금씩 다가선다 그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후년 되면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네네. 점도표에서도 그대로 후년이지만 아직 먼 얘기지만 후년에는 조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러네요.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래도 이제 여전히 관심이 이런 금리 이런 거보다는 결국 미중 관세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슬레이스톤의 수석 투자 전략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성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네. 11th hour거든요. 11번째 시간인데 네. 쉽게 얘기해서 마지막 순간에 뭔가 발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로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일요일 날이니까 토요일 날 밤에 네. 뉴스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설이자 뭐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게요. 합의가 잘 마무리돼 갖고 말이죠. 돼 갖고 잘 되고 있고 선의의 이런 입장에서 네. 입장에서 금리를 이번에 죄송합니다.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거란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요일 날 주가는 랠리가 있을 네, 것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고요. 만에 하나 협상이 안 되더라도 양쪽이 모두 이거 관세 인상하고 뭐 보복하고 이런 멘트가 나올 것이 아니라 이분 얘기는 합의를 위해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다소는 긍정적이면서도 애매모호한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기업의 수가 꽤 많더라고요. 네네네네. 이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면요. 이 특징주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렵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지금 주시장에 강한 거는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이키가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갔다는 게 네네.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애플입니다. 애플이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애플이 왜 사상 최고가를 갔는지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모드는 5G입니다. 5G. 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여기에 이제 주목하셔야 되겠는데요. 그저께 이제 미국의 IBD 한 곳에서도 코르보랑 얘기하고 스카이웍스 얘기했는데 오늘 스카이웍스가 또다시 5% 가까이 튀어올랐습니다. 네. 4.7%가 올라갔고요.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오늘 4%가 올라갔고요.
코르보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르보도 오늘 4% 가까이 올라갔는데 특히 스카이웍스 코르보는 네. 쉽게 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표적인 뭐라 그럴까요? 애플에 대한 부품의 협력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이들은 왜 그러느냐?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5G 관련된 부품 회사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5G가 좋아질 거다.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될 게 없다, 내년에 없다라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렇지만 지금은 좀 부정적인 전망보다는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5G는 이게 먼 미래일 수도 있고 정확히 부품을 하나하나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5G 관련주들이 막 움직일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ETF 이런 거가 상당히 저는 그나마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별 기업을 다 모르고 알 수가 없죠. 네. 뭐 우리나라에도 관련 ETF나 그런 건 찾아보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잘 안 될 거나 네네. 제가 아는 한은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5G 관련주는 이게 이름을 심벌을 잃어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FIVG입니다. 5G네요. 네, 5G인데 이것들이 조금씩 좀 반등하면서 오늘도 한 1% 이상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꽤 있다. ETF가 이런 거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이 애플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네. 오늘 IB 두 곳에서 목표 주가 올려놨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70에서 290으로 올려왔고요. 에버코어는 275에서 305달러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네. 약간씩 결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5G ETF, 5G 관련된 그런 애플 아이폰 제품이 많이 팔릴 거기 때문에 네. 2020년부터 내년부터 나올 텐데 그 다음부터 2년 동안에 2억 대 이상이 팔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장이 없을 거다 얘기하는데 네네. 이 사람 얘기는 완전히 다른 소리입니다. 그나마 한 자릿수 때에 지금 초반 수준은 여전히 제품도 팔릴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서비스 매출이 두 자리를 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어는 약간 결이 약간 다른데 에버코어는 이런 걸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웨어러블입니다. 네, 웨어러블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지난 분기 50% 매출이 일어났고요. 지금 4분기도 50% 넘는 매출이 나오면서 분기당 100억 달러 이상이 나올 거라고 이번 분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그쪽이 급진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키뱅크에서는 또 오늘 또 특이한 더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제일 많이 팔린 거 얘기할 때 네. 지금 에어팟 그 프로 시리즈도 있었고 그렇죠. 기존의 에어팟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애플의 맥북 이런 거 엄청 네. 팔렸다는 얘기 써드렸는데요. 금년 연말 시즌의 최대 호재가 애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이폰 11이 지금 끊임없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네. 의외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애플 카드를 얘기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애플 카드의 어떤 인기, 애플 카드의 그 이 아이템 같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애플 카드가 애플페이랑 맞물리면서 애플페이 결제가 금년 연말 쇼핑 시즌에 2배가 될 거라고 예측됐는데 지금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속상한 걸 수 네네. 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를 안 하니까요. 기존 3% 캐시백을 했거든요. 애플 카드로? 네, 애플 네. 카드로 아이폰, 그 애플 제품을 샀을 경우에 이번 주부터 6%를 줍니다. 6%를 준 데다가 이게 미국에 이런 게 별로 없는데 24개월 무이자를 시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려가서 사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제 받죠, 그쪽. 네, 이런 것들이 6% 캐시백 이게 여러분들 카드 쓰는데 6% 캐시백 별로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 없죠. 0.5%, 1% 주말에 한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6%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애플은 언제 멈출 줄 모르겠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자, JP모건에서 2020년 전망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놨을까요? 네, 수석 투자 전략가가 이제 인터뷰와 레포트를 통해서 발표한 사항들 몇 가지 정리하겠는데요. 금년에 말이죠. 금년에 미국의 S&P 500의 기업이 이익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오롯이 무엇 때문이냐 얘기를 하면 결국은 관세 부과에 따라서 직접적인 손실이 6달러가 손해났고 주당 6달러. 네. 참고로 주당 170달러 언저리가 워낙 예측됐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재고도 사람들이 줄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미국도 달러가 강세되니까 또 약간 손해 본 것도 있고요. 상품 가격대도 수요가 줄어드니까 좀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에 어우러지면서 또 다시 한 6달러 정도가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전체적으로 직간접 효과로 12달러 정도 이익이 생각보다 안 났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익이 주가 올라갔지만 작년 대비는 큰 변동가 없거든. 네네. 작전 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는 180달러를 회복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180달러면 또 사상 최고 기록인데요. 그래서 올해 163달러에서 내년에 180달러까지 주당 이익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은 어찌됐건 관세가 부분적으로는 회복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가 되는 거고 대선 앞두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기대되는 정책들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좀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이 걱정의 벽을 갖고 있으면서 포지션을 많이 줄였던 기관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 비중을 다시 늘릴 거다. 네네. 그러면서 많은 얘기했던 주식이 없음으로 인한 공포 포모라고 얘기했는데요. 포모. 네.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S&P 500 기준에 보면 내년 목표를 3,400을 제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내년에 변동성이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평균이 19인데 내년에 14에서 15포인트.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이렇게 안정되는 네, 그런 네. 수준. 그리고 연준에서의 중립적인 포지션. 바로 오늘 나온 얘기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상당히 시장이 좋아질 거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봐서 내일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데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무작정 따라해도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